골드 선물로 총 $8에 원화로 환전하면 74만 원을 번 실시간 차트 영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할 건데요.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겁니다. 매번 돌파 매매를 하다가 손실이 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선물이지 결국에 주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지 앞으로 나올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해서 찍은 건 아니고 새벽에 그냥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찍다 보니 영상이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정리가 안 되고 또 매매를 하는 중이다 보니 횡설수설을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수를 했던 이 타점에 대해서 새벽에 찍었던 그 실시간 영상을 다 본 뒤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갑자기 찍게 됐는데 뭐 유튜브에 올릴 영상이긴 한데 뭐냐면은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그 골드라는 그런 상품이고요. 근데 골드를 이제 이게 인데 틱타트 말고 일봉부터 보면은 일봉에서는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가는 그런 흐름이고 분봉을도 보더라도 이 골드는 앞에 있는 이게 60분봉인데 전고점을 돌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틱타트라고 해서 이게 뭐 1계약당 이제 계약수당 해가지고 이 분차트랑 조금 다른데요. 이 한 봉이 이제 계약수가 3계약이 넘어가면은 하나의 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보면은 11시 17분, 그다음에 뭐 11시 18분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약 체결수에 따라서 봉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걸 의미하는데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매수를 밑에서 한번 보고 계신 거는 이거는 또 다른 그 교보증권 그 HTS에서 매수를 좀 해놓은 거고 어디서 매수했냐 이게 2776원에 매수를 좀 했는데 2776이 여기입니다. 이 자리인데 설명을 하면은 앞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었고요. 여기서부터 상승했죠. 그 다음에 아까 신고가 돌파하는 그런 흐름도 좀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이런 강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눌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음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돌파하는 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손절은 여기 파란색 선에서 손절을 걸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후에 쭉 들고 가는 그런 상태고 이 상태에서 제가 기다리는 거는 또 한 번 이 종목이 골드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하락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추세가 이게 위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추세선을 고점을 이렇게 이어서 그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지금 양봉이 그러니까 위에서 앞에 봉이 보면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아랫꼬리로 지금 이제 저항을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 만약 여기서 지금 봉이 여기 위에서 지금 카운팅 그러니까 좀 버텨주면서 강하게 상승할 것 같은 제가 지금 여기다가 2784원 이 계약을 더 추가 매수를 하고 손절은 2777원 여기 깨지면은 이렇게 하려고 지금 종목을 기다리고 있고요. 돌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그 모습이고 얘가 이제 확실한 거는 이 300T에서 좀 종가상 이런 자리를 확실히 위에서 버텨준다고 하면 매수를 들어갈 생각인데 일단은 뭐 좀 보죠. 일단 바로 이제 매수할 생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2784원이 이 음봉 윗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매수를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서 여기 손절 라인 깨면은 그냥 손절을 하고 말 겁니다. 아마 얘가 이제 여기 자리에서 버틴 다음에 매수가 되면은 여기 손절 걸고 자러 갈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고 일단은 그러고 손절 깨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골드 추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냥 매수로서 좀 묻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300틱이라는 차트로 좀 분봉해서 단타 타점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이 이게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매수 끝나고 나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그 영상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해결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 이 추세선 위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그 방법을 일단은 확인하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서 내려오네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움직임이 좋지 않다. 또 이것도 600틱인데요. 이건 또 600틱이고. 그래서 600틱으로 보면은 좀 확실하게 깔끔한 모습이긴 합니다. 이렇게 추세선 그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600틱, 그다음에 300틱에서 결국에는 종가가 여기 위에서 자리를 못 잡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밑으로 하락을 했다가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600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 체결수가 300틱보다는 2배 정도 더 계약이 많이 돼야 봉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잠깐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 600틱으로라도 이렇게 종가상 여기 추세선을 돌파하면은 그때 매수를 하려고 좀 보고 있고요. 사더라도 그러니까 싸게 산다기보다는 그냥 높이 사더라도 확실하게 이제 돌파가 나오는 거를 보고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다른 그 같은 걸 좀 보면 골드랑 실버랑 같이 갑니다. 골드랑 실버랑 같이 가는데 잘 보시면은 실버 같은 경우는 신고가 구간이긴 한데 이 상승하는 일봉 모습을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전고점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돌파를 못했고요. 그걸 60분봉으로 보면은 여기도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 얘도 뭐 틱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단기간의 모습에서는 상승을 크게 하니까 얘가 괜찮은 모습이다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다시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고점도 거의 강하게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는 오히려 돌파 매매를 하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좀 이게 지금 일단 골드가 실버보다는 대장이다라는 걸로 좀 인식을 하면 되는데, 일단 골드가 여기서 좀 꺾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제가 어차피 여기다가 여기 밑에서 아까 샀던 거 이 자리가 깨지면은 그냥 본정가보다는 살짝 이익이긴 한데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겠다라고 걸어놨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한번 페이크를 주고서 다시 한번 이게 돌파가 나오면서 아까처럼 얘기했던 양봉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를 좀 해볼 겁니다. 상승할 보고 매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얘는 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최근에 그래도 또 이게 지금 이 나스닥이랑 같이 봐야 될 거는 다우, 그다음에 S&P 이런 건데요. 일단은 이 세 개의 종목을 좀 보면은 최근의 움직임은 어떠냐면은, 또 60분봉이고요. 60분봉을 잠깐 봤을 때 최근에는 나스닥이 하락이 앞에 이때 10월 24일 날에 한번 하락이 좀 크게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도 막 상승하고 하면서 엔비디아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한번 최근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이런 정고점도 확실히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여기 돌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S&P를 좀 보면, S&P 같은 경우는 이때가 아까 봤던 하락을 크게 했던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상승했던 날인데, 나스닥이 상승할 때 이런 정고점도 돌파를 하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지금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지금 뭐 힘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앞에서부터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게 좀 봤을 때, 그럼 이 세 개의 종목을 보고 돌파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나스닥을 봐야겠죠. 아무래도 얘가 대장이니까. 근데 나스닥도 잘 보면은, 우리가 이 나스닥은 한 600틱 정도로 제가 보는데요. 그냥 보면은 얘도 막 최근에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는 막 엄청 강하게 상승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막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갈 것 같은 그런 움직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얘를 이제 분봉에서 결합해서 보면은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고가 자리, 결국에는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은 이런 신고가 자리도 돌파를 하면서 이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다시 골드로 돌아와서 좀 움직임이 좋지 않네요. 아마 여기 깨지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놨죠. 손절매. 뭐 이게 조금 이익일 겁니다. 예, 살짝 이익일 건데, 아무튼 여기 떨어지면은 약간의 이익을 얻고 익절하는 걸로 끝낼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밤에 하다 보면은 걸어놓고 좀 자야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일단 봅시다. 여기서 그냥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주면서 강한 추세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그 영상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지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 300틱으로 좀 봤을 때, 확실히 움직임을 봤을 때 실버는 좀 약한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죠. 골드에 비해서. 골드는 그래도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실버는 좀 약하게 상승하더라도 상승을 좀 하고 큰 폭으로 하락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일단 골드랑은 좀 다른 움직임이죠. 일단은 봅시다. 여기서 여기 떨어지면 그냥 정리하고 자려고 합니다. 잠깐만 영상 중지해 놓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점 잡고 손절 잡은 다음에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뭐 지금도 합니다. 큰 폭에서는 이렇게 60분봉에서 4등분선 그어가지고 이런 떨어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차트를 다 해놓고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매매를 막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다 기록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게 이렇게 매매를 하긴 했었습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4등분선 그은 다음에 이런 박스권 중간 라인에서 매수해서, 제가 원래 한 1대3 비율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기다렸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점이 깨질 때 여기서 그냥 부분 익절 그냥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매매를 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잘 가는 종목이 있죠. 골드처럼 잘 가는 종목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결국 이렇게 좀 틱 차트에서 좀 강하게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을 그런 모습에서 추세선 돌파하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 이제 매매를 하는 식으로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한마디 더 하면은, 왜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까지 수익이 났는데 왜 정리를 안 하냐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이 종목이 신고가를 간 종목입니다. 여기서 간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앞서서 여기서 정리를 했다가 이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막 엄청 크게 상승이 나와주면 결국에는 이 종목에 대한 그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이고 나서 이런 저점이 깨지는 라인이, 이런 저점이 깨지는 모습이 나와주면은 그냥 그때는 이제 정리를 하는 식으로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러고 제가 이제 거의 익절가 근처까지 왔는데요. 익절가 근처까지 와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내려간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어떻게 하냐? 일단 여기서 익절하는 거는 어차피
기준 대로 하니까 하고, 이러고 나서 이제 상승을 만약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선을 돌파할 때가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이거 만약 정리하면은 잘 거라서 못하겠지만, 만약 여기서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리를 아까 얘기했던 뭐 300틱으로 종가가 양봉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는 그러면은 다시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다시 추세가 괜찮아지는구나라고 보고 매수를 다시 들어간다는 것만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계속 영상을 좀 켜놓기가, 다른 것도 해야 돼서 켜놓기가 좀 그래서 잠깐 이게 손절이 되거나 하면은 올 건데, 손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익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됐네요. 그래서 일단은 결국에는 이렇게 좀 그냥 매매를 정리한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고요.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저는 좀 아쉽긴 하죠. 이렇게 좀 꺾이게 됐으니까요. 저는 이게 더 잘 가기를 기다렸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꺾이게 되면은 분봉상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를 기다렸는데 꺾이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에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동무선 그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걸어놓고 잡니다. 여기서 매수 걸고, 여기 손절, 이렇게 손절 걸고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한 1대 3 정도 매매를, 수익 나면은 그런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종목이 여기까지 안 떨어지더라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아까 봤던 것처럼 뭐 분봉, 뭐 3분봉이든 뭐 이런 식으로 봤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런 거죠. 3분봉 상승하다가 지금 눌리면서 떨어지는데, 얘가 또 다시 박스권을 뭐 만들든 뭘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겠죠. 그럼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진 걸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이런 T차트 보면서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매를 좀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잘 보시면 결국에는 골드가 꺾이니까 실버도 꺾이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골드는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좀 꺾이게 된다라는 걸 보시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횡보를 하죠. 뭔가 박스권을 만들면서 상승할 것 같은데 상승을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은, 이런 데에서는 제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돌파 매매를 해서는 승률이 별로 안 나옵니다. 지금 뭐 다시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페이크입니다. 올라가다가 저항에 맞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봉상에 이런 60분봉을 잠깐 봐서 이런 자리도 못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게 이런 자리를 강하게 힘 뚫으면서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상승에 편입해서 현승해서 매매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좀 참고할 만한 영상이라 하면, 제가 1개월 전, 한 달 전에 올렸던 10년 만에 500만 원을 1000억 원으로 번 단타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 돌파 매매 방법에 대한 건데, 그 방법대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걸고 매매할 그기까지 오면 뭐 매수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나스닥이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는 뭐 돌파 매매하거나 그런 움직임을, 그런 스탠스를 보일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우 매매한 거 좀 있었고, 골드 조금 있었던, 수수료가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골드는 뭐 이거 조금 수익 나고 끝냈습니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지금 이런 상태일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300틱입니다. 300틱 차트고요. 지금 시간이 한 12시 정도 이제 된 상황에서, 이때 이제 이 고점 구간을, 이 추세선 구간을 종가로 마감을 하지 않아서 매수를 더 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에 가려고 했었는데, 이때가 보시면 한 12시 50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잠은 안 자가지고 계속 차트를 좀 째려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또 이 추세선 그어 놓았던 구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이 매수가 2782.5원의 5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보면, 선을 그었을 때 어디서 매수를 했냐, 제가 이제 매수를 한 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했고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놓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놓은 다음에 여기를 바로 돌파할 때 매수를 안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 추세선을 돌파하더라도 상승한 뒤에 조정이 오는 모습들이 꽤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조정까지 기다린 다음에 얘가 이제 진짜로 다시 크게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하면은 여기서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골드죠, 이 자리, 이런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할 때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어디다가 이제 그 손절 라인을 걸었냐, 매수를 여기다 했으면 손절은 이 라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한 2776, 편하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0.3 이런 자리에다가 이제 손절을 걸어놨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새벽 2시가 넘었거든요. 일단 걸어놓고 바로 갔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뭐 잠은 자야 되니까요. 근데 다행히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게 300틱만 보진 않고, 300틱이 이제 차트 봉이 많아지기 때문에 300틱을 보고 하지만, 그래도 600틱도 이렇게 참고를 또 하고, 뭐 큰 분봉에서의 모습을, 일단은 첫 번째로 분봉에서의 모습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다시 300틱으로 좀 가면은, 지금 이런 자리가 돼서 나온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왔죠. 여기 상승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주면서 아 얘가 이제 힘이 좀 강하구나. 약간 여기서부터 전날부터 강하게 상승을 했었으니 힘이 강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이 상승할 때는 따라서 사기는 어렵고 그 상승 후에 조정이 옵니다. 조정이 이렇게 오면은 옛날에는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가지고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손절 잡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때 이 조정도 그냥 가만히 둡니다. 뭐 어떻게 움직이든 이렇게 가만히 두다가 점차 이렇게 상승을 하죠. 이게 300틱이지만 시간을 보시면은 11시 29분 봉 하나 만들 때 11시 35분 한 5분 정도 막 한 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천천히 보면은 뭔가 이제 추세선을 그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 좀 만들어졌죠. 고점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것도 이제 보면은 막 12시 해갖고 이게 시간이 이 봉 하나가 막 5분짜리이기 때문에 좀더 보면은 이제 이런 추세선을 닿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1시 한 47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주도 안 팔았고요. 추가 매수를 한 타점이 2793.5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딱 이 고점 구간이 되죠. 여기서 이제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 어떤 기준이었냐? 여기 전고점 여기 살짝 있는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첫 번째로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나는 따라 사야겠다. 여기서 샀을 때는 밑에서도 샀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자리 여기가 여기 1차 매수 구간과 여기 2차 매수했던 구간에 그 익절선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더라도 수익은 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여기까지 떨어지면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점차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때 3시 44분에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막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잘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정리를 안 하고 그럼 언제 정리할 거냐라고 보시면은 일단 뭐 여기서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잠깐 보면은 중심선이 강하게 깨지면 획득에서 뭐 이렇게 중심선이 강하게 깨지면은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얘가 아직 강하게 여기 깨지 않고 바로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또 30분봉으로 좀 보면은 뭐 30분봉에 이거를 뭐 이동평균선이 뭐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거를 뭐 이렇게 20으로 해도 얘 이 30분봉에 이 20분선이 있죠. 여기를 안 깨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요. 얘를 300틱으로 좀 봐서 이게 300틱을 보든 600틱을 보든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봉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있을 대응 방법은 이렇게 또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은 여기 깨지면은 손절을 하려고 좀 걸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손절매가 2791.5포인트.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예상되는 움직임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가 깨지면은 전량 익절을 하고 또 나머지 또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은 매매를 하긴 할 건데 근데 여기서 깨지지 않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아까처럼 또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은 또 비중 추가 매수를 또 할 거고요. 물론 비중은 아까 1차 매수했던 게 계약수가 3개입니다. 선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계약수 3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2계약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여기서 1계약만 매수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이고 만약 떨어지면은 여기서 손절을 한다. 손절이 아니지 익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기 전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키움증권 차트고요. 제가 뭐 옛날부터 키움증권을 많이 봤기 때문에 키움증권 차트고 사실 원래 키움증권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이 키움증권이 이게 또 선물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이 GTD라고 해서 한번 매매를 걸어 놓는 게 다음 날에도 유지가 되고 다다음 날 뭐 며칠 뒤에까지 유지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지금 키움증권에서 막혔습니다. 연말까지 막혀가지고 증권사를 좀 옮기게 됐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동감시 주문을 맨날 어떤 종목을 살려고 자동감시 주문을 걸어놨는데 그게 하루가 지나면 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마찬가지로 하루가 지나면 풀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지금 보고 계신 이 교보증권으로 이제 좀 잠깐 이동을 했고요. 수수료도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정상적으로 자동감시 주문 비슷한 그게 되면 다시 키움증권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어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30분봉에서 지금 최근에 움직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 어제 뭐 골드랑 실버랑 이런 거를 같이 비교를 했었는데 골드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지금 신고가 구간입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하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30분봉에서도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것과 실버를 비교를 하면은 실버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었던 이 상승을 여기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고점을 회복을 못했죠.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실버보다는 골드가 강하니까 신고가로 돌파를 했구나 라는 걸로 이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봉도 보면은 이런 자리 이런 박스권을 결국에는 이 전고점도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냐 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 상승이 계속 나와주는 추세가 있을 건데 상승이 계속 골드처럼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 상승하지 못하고
실버처럼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상승하다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저항 구간,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돌파를 한다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막상 이런 전고점 구간까지 닿으면은 저항에 맞고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를 하고자 이 골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구간이죠. 올라가면은 상승하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합니다. 흐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하다 보니 얘도 보면 이렇게 상승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분봉상에서 이 전고점을 넘어줬느냐, 매물대가 크게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랑 다우, 그 다음에 S&P 이렇게 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우는 이제 그 돌파를 했더라고요. 예, 돌파를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구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돌파가 강하게 나왔고 그래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다우는 어제 봤던 것처럼 이런 일봉상에서 일봉도 그렇고 30분봉도 그런데 이게 계속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죠. 하락하는 종목은 하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싶어도 이런 저항대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해도 이거를 분봉으로 봤을 때 상승하다가 떨어지고 상승하다 떨어지고 상승하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매수를 하는 구간은 이런 상승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상승을 한 뒤에 여기서 쉬어가는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다음 상승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매매를 하는 건데 이런 저항 구간에 맞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손절이 많이 나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고점 돌파하는 거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이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저항 구간 저항돼서는 돌파 매매를 안 한다. 우리가 이제 돌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물대가 없는 종목, 오히려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옳고요. 얘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도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떨어지면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 손절이라는 익절가에다가 익절을 걸었기 때문에 뭐 손해가 나진 않고요. 뭐 이렇게 추세라는 게 갑자기 이 골드 이런 걸 보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은 제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한 손절가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손절을 예를 들어 한 20만 원에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한 번에 2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영상을 또 찍을지 모르겠습니다. 밤 보면은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매매를 안 하고 잘 때도 좀 있어가지고 뭐 영상을 계속 찍는다라기보다는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실전 영상 같은 거 한번 좀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오늘은 이제 기다리는 거는 일단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그러니까 골드는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권 돌파했고 오늘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장이 시작하고 여기 10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밤 10시 반에 시작해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저는 이제 똑같이 아까 골드처럼 매매를 할 겁니다. 뭐 아니면은 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또 이렇게 다듬무선 그어놓고 다듬무선 그어서 뭐 이런 자리에서 그냥 기다립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 손절 저는 식으로 기다리는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올려둔 유튜브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강의 영상에 대해서 엑셀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댓글에다가 주소 달아놓을 테니 언제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